오늘 저는 제 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떠오른 작은 심장 소리에 숨을 삼킬 수조차 없었죠.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신 가능성 0%. 평생 그 말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제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5살 조지아 육군 통신장교였던 저는 군 훈련 중 사고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 포기했죠. 그런 제가 한국 해병대 장교와 단 10일을 보낸 뒤 대한민국에 다시 서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인생은 알 수 없지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나탈리아 바제우라입니다. 조지아,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5 남매 중 막내딸로 자랐죠. 아버지는 경찰관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집안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풍족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언니들은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났고 오빠들도 각자의 길을 갔죠. 저만 혼자 남았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나탈리아, 넌 뭐가 되고 싶니? 군인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농담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21살 조지아 육군에 입대했고 통신장교 과정을 밟았죠. 훈련은 상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남자들도 쓰러지는 코스를 여자인 제가 버텨야 했어요. 새벽 5시 기상, 20km 행군, 야간 전술 훈련까지. 하지만 저는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어요. 동계 훈련 중이었습니다. 영하 15도가 넘는 산악지대에서 우리는 72시간 생존 훈련을 하고 있었죠.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저는 통신 장비를 메고 급경사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그리고 바위에 부딪혔죠. 정확히 어디를 다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바제우라 중위, 정신이 드십니까? 네네. 복부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 뒤의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난소와 자궁의 손상이 컸어요. 그 순간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겨울 하늘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25이었어요. 아직 사랑도 제대로 해본 적 없었고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될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괜찮아, 나탈리아. 너는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걸요. 저는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의가사 제대 처리가 되었고 저는 트빌리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그 뒤로 2년간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가끔 영화 보고 그렇게 조용히 아무 희망 없이 살았어요. 연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호감을 보이면 먼저 피했죠. 어차피 저는 온전한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7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친구들이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왔어요. 나탈리아, 소원 빌어.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다 가면 돼. 하지만 인생은 제가 포기한 순간 찾아오더군요.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조지아 국방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나토 통합군 통신 워크숍이 트빌리시에서 열리는데 전직 통신장교로서 통역 보조를 맡아줄 수 없냐는 거였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군복 입던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급여가 꽤 괜찮았고 딱 10일만 일하면 된다고 해서 수락했습니다. 워크숍 첫날 각국 장교들이 모였어요. 미국, 영국, 터키, 폴란드. 그리고 한국에서도 2명이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준호였어요. 키가 180cm 정도 되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계급은 대위. 해병대 수색대 소속이라고 했죠. 말수가 적었고 항상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어요. 처음 본 순간 특별하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외국 장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민준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 식당이 너무 붐벼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민준호가 혼자 앉아있는 테이블이 보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영어였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알아듣기엔 충분했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였지만 가끔 개인적인 질문도 섞였어요. 조지아는 어떤 나라예요?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에요. 산이 많고 와인이 유명하죠. 와인이요? 저도 와인 좋아합니다. 그럼 시간 되시면 제가 좋은 와인 바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사흘째 저녁 워크숍이 끝나고 민준호와 함께 트빌리시 구시가지를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따뜻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와인 한 잔씩을 마셨죠. 나탈리아 씨 군인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전에는요. 지금은 전역했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호에게 제 사연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쩐지 그 순간엔 말하고 싶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훈련 중에. 그 뒤로 많은 게 바뀌었죠. 민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민준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곧 전역해요. 12년간 해병대에 있었는데 이젠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무얼 하실 건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찻집을 열 생각이에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한옥이 있거든요. 찻집이요? 네. 조용히 차 한 잔 우려내면서 사는 거죠. 전쟁터는 이제 충분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나흘째 우리는 무츠헤타라는 고대 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워크숍 일정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강이 흐르는 언덕 위에 서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름답네요. 그렇죠?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나탈리아 씨. 네. 이상한 말 같겠지만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저도요, 민준호 씨. 그날 저녁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일주일째 워크숍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호는 이틀 뒤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나탈리아, 저와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국에 오면 제 찻집에 꼭 들러주세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거라는 걸요. 군인끼리의 짧은 만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열흘째 공항에서 민준호를 배웅했습니다. 민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나탈리아. 당신 덕분에 제 마지막 군 생활이 행복했어요. 저야말로요. 그리고 민준호는 떠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슬픈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죠. 괜찮아, 나탈리아. 그냥 잠깐의 인연이었어. 곧 잊혀질 거야.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몸이 나른하고 자꾸만 졸렸죠.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2주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졌어요. 친구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나탈리아, 병원 가봐.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마지못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생리는 언제 하셨어요? 생리요? 원래 불규칙해서. 마지막이 언제였죠? 저는 달력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2달 넘게 안 했던 것 같았어요. 2달쯤 된 것 같은데요. 소변 검사 한번 해볼까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선생님, 저는 임신이 불가능해요. 군 복무 중에 사고가 있었고 자연 임신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10분 뒤 결과가 나왔어요. 양성. 의사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지금 바로 가능하신가요? 네네. 초음파실로 옮겨갔습니다. 차가운 젤리를 배에 바르고 기계를 대는 순간 화면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작은 점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똑똑똑똑. 임신 8주 정도로 보입니다. 태아 심박동 확인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임신이라고요? 네,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과거 의료 기록을 보니 확실히 난소와 자궁 손상이 있었네요. 하지만 지금 당신 뱃속엔 분명 아기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의학적으론요. 기적.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죠. 아이가 있다고? 내 뱃속에? 민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호와 보낸 그 짧은 시간들. 손을 잡았던 순간 함께 걸었던 골목길, 공항에서의 작별. 어떻게 하지?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뭐라고? 임신이에요, 엄마. 8주째래요. 나탈리아, 너 불임 판정 받지 않았니? 네,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아빠는 누구니? 한국 사람이에요. 군인이었고, 지금은 전역했어요. 연락은 되니? 아니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아직 연락 못했어요. 나탈리아. 네, 엄마.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가 선택한 길을 지지할게. 그 말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호 씨, 저예요, 나탈리아. 할 말이 있어요. 전화 가능하세요?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나탈리아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준호 씨 아이예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부담스러웠겠지. 저는 혼자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잖아요. 포기할 순 없었어요. 임신 4개월째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실을 밝혔고 모두 놀랐죠. 나탈리아, 정말 괜찮겠어? 응,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민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탈리아 씨. 저예요, 민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연락이 늦었어요. 군 제대 절차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혼자 키우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나탈리아 씨. 네. 한국으로 와줄 수 있어요? 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어요. 함께. 그렇게 저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벅찼어요. 민준호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고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나탈리아. 준호 씨. 민준호는 조심스럽게 제 배에 손을 댔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컸네요. 네, 건강해요. 미안해요, 정말. 혼자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평창까지는 3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풍경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죠. 준호 씨, 여기가 고향이에요? 네,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이에요. 지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어떤 곳인데요?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인구가 200명도 안 되죠. 한옥 찻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은 많아요? 주말엔 꽤 와요. 평일엔 조용하고요. 차는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눈이 쌓인 소나무 숲, 얼어붙은 개울, 오래된 돌담길. 마치 옛날 사진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몇몇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게 누구요? 준호네 데려온 사람 아니가? 어이구, 배가 저렇게 불렀네. 외국 사람이구만. 민준호는 차에서 내려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제 약혼자 나탈리아예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쌀쌀하게 말씀하셨어요. 외국 여자를 데려오다니. 말이나 통하겠어? 할머니, 나탈리아는 영어 잘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요. 그래봤자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살림을 하겠어.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죠. 민준호의 집은 마을 안쪽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옥이었어요. 기와 지붕, 마루, 작은 마당까지. 처음 보는 한국 전통 가옥이었죠.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리고 저쪽 건물이 찻집이고요. 정말 예쁘네요. 피곤하죠? 들어가서 쉬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돌 바닥이 따뜻했고 한지로 바른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지내면 돼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요, 준호 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불안했어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날 받아들일까?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죠. 괜찮아.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준호가 아침상을 차려줬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전부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어요. 이건 된장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죠.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몸조리 잘해야 해요. 준호 씨, 마을 사람들이 절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민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라 낯선 사람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외국 사람이네. 뭘 사려고? 계란이요. 우유도요. 여기 물건 비싸. 다른 데 가봐. 민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단골인데 그러지 마세요. 준호야, 내가 외국 여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다. 우리 마을 처자들도 많은데. 나탈리아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냐? 애도 곧 낳을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준호 씨, 저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나탈리아.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봐요.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민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가면 분명 마음을 열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을 지나갈 때 할아버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준호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요? 한국 남자 홀려서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겠어? 에이, 그럴 리가. 준호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외국 여자들 믿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민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 씨,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사람들한테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요. 나탈리아, 당신은 피해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곳에서 제 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임신 8개월 반, 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민준호가 찻집 일을 하는 동안 저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이 김장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배추를 다듬고 계셨는데 양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무슨. 저 할 줄 알아요. 조지아에서도 김치 비슷한 거 담가요. 그래? 그럼. 저기 앉아서 배추 다듬어 봐.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배추 겉잎을 떼고 다듬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제 손놀림을 지켜보시다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오, 제법인데? 진짜 해본 적 있구나. 네, 조지아에도 발효 채소 요리가 많아요. 그래? 여기랑 비슷하네. 그렇게 2시간을 함께 일했습니다. 배추를 다 다듬고 나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애야.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네. 천만에요 할머니. 근데 배가 저렇게 큰데 괜찮겠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움직이는 게 더 좋대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애기 무사히 낳아야지.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며칠 뒤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떡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동네 잔치 준비 때문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주머니 몇 분이 저를 보시더니 서로 눈치를 보셨어요. 글쎄, 외국 사람이 떡을 어떻게 만들어? 그때 아까 그 할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야, 이의 손재주 좋아. 시켜봐. 진짜요? 그럼. 내가 봤는데 일손이 야무져. 그렇게 저는 떡 만드는 일에 합류했습니다. 쌀가루를 치대고 소를 넣고 찌는 과정을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주머니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해. 여기 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터져. 잘하네, 잘해. 떡이 다 쪄지고 다 같이 맛을 봤습니다. 제가 만든 떡도 섞여 있었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맛있는데? 나탈리아가 만든 거예요. 어머, 진짜? 외국 사람이 떡을 이렇게 잘 만들어? 네, 처음인데 제법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제 배를 쓰다듬으셨어요. 애기 곧 나오겠다. 건강하게 낳아야 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오래 살 거지? 네. 그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엔 민준호의 찻집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면 차를 우리고 간단한 다과를 내는 일이었죠. 어느 토요일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찻집에 왔습니다.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네, 저희 마을이 아름답죠. 어떤 차를 드시겠어요? 추천해 주세요. 녹차는 어떠세요? 이 지역에서 재배한 거예요. 좋아요. 저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붓고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죠. 그리고 찻잔에 따라 내드렸어요. 와, 향이 정말 좋네요. 맛도 좋을 거예요. 부부는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기 자주 올게요. 정말 힐링되는 곳이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날 저녁 민준호가 말했어요. 나탈리아, 당신 손님 응대 정말 잘하네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게 보여요. 다행이에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충분히 도움돼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민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나탈리아. 여기까지 와줘서. 저야말로요. 그날 밤 뱃속의 아기가 유난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요.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야.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계기는 곧 찾아왔습니다. 2024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쳤어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마을 전체가 눈에 파묻혔죠. 저는 임신 37주 차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민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아직 괜찮아요. 진통도 없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 눈보라가 더 심해졌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완전히 막혔고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민준호는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거 큰일인데. 길이 막혔어. 괜찮아요. 아직 시간 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저는 갑작스런 통증에 잠에서 깼어요. 배가 단단하게 굳었고 물이 터졌습니다. 준호 씨, 준호 씨. 민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애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민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이라고? 네. 진통이. 민준호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임산부가 진통 중인데 급히 병원에 가야 해요. 위치가 어디세요? 평창군 미탄면인데 지금 눈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제설 작업 중인데 최소 3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3시간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119 구조대를 보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민준호는 마을 이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이장님, 저 민준호인데요. 나탈리아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지금? 잠깐만, 내가 마을 사람들 모아볼게. 15분 뒤 마을 어르신 6분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이 아주머니. 평소에 저를 경계하던 분들까지 모두 오셨어요. 애가 지금 나온다고? 네,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거 큰일인데. 병원은 못 가고. 김할머니가 나서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조산원 일 도왔어. 어떻게든 해보자. 할머니, 정말요? 그럼. 애기 받는 거 몇 번 봤어. 일단 뜨거운 물 끓이고 깨끗한 수건 준비해.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끓이고 누군가는 수건을 가져왔어요. 박할아버지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확보했죠. 저는 진통 때문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힘내, 나탈리아. 조금만 참아. 민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김할머니가 제 배를 살폈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어. 곧 나올 거야.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숨 크게 쉬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새벽 5시 37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아앙.
으아앙. 나왔다. 건강한 사내애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 품에 안긴 기적. 준호 씨. 우리 아기예요. 민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나탈리아. 김할머니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이야, 복스럽게 생겼네. 눈 똘똘하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애기 정말 이쁘다. 외국 엄마 닮아서 코가 오똑하네.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계가 아니라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탈리아, 너 진짜 대단해. 저런 상황에서 애를 낳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의지가 강했어. 우리 마을에 딱 맞는 며느리감이야.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손주야. 잘 키워야 해. 네, 꼭 그럴게요. 아기 이름은 한별로 지었습니다. 한국 하늘 아래 태어난 별이라는 뜻이죠. 출생신고를 하러 면사무소에 갔을 때 직원분이 말했어요. 와, 눈보라 속에서 태어났다며요? 뉴스에도 나올 뻔했어요. 네, 마을분들 덕분에 무사히 나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축하해 주셨어요. 떡을 가져오시는 분, 미역국을 끓여오시는 분, 아기 옷을 선물하시는 분까지. 나탈리아, 이거 우리 애들 입던 옷인데 깨끗해. 한별이한테 입혀. 감사합니다. 산후조리 잘해야 해. 내가 미역 더 갖다 줄게.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민준호가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네, 준호 씨. 그리고 이 마을도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마음만큼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오셨어요. 박할아버지는 장작을 패서 쌓아두셨고 이 아주머니는 아기 빨래를 도와주셨죠. 나탈리아, 빨래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산후에 찬물 만지면 안 돼. 나중에 손마디 아파.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한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모유도 잘 먹고 밤에도 잘 잤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별이를 보러 자주 오셨죠. 어머, 벌써 이렇게 컸네. 네, 잘 먹어요. 역시 눈보라 속에서 태어난 애는 달라. 복덩이야, 복덩이. 출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찻집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별이를 업고서요. 손님들은 신기해했어요. 아기 정말 이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한 달 됐어요. 엄마가 외국분이시죠? 아기가 눈이 크고 이뻐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여성 손님 한 분이 한별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잘 안 돼서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불임 판정 받았었어요. 네? 정말요? 네, 의사가 임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기적처럼 왔어요. 세상에.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꼭 옵니다. 그분은 한참을 우시다가 고맙다며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손님들 사이에서 우리 찻집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에 기적의 찻집이 있대. 거기 주인 부인이 불임해서 아이를 낳았대. 가면 복을 받는다던데? 실제로 그런 소문 때문인지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특히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많이 찾아왔죠. 저는 그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꼭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저도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달 뒤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임신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여기 왔다 간 뒤로 마음이 편해지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찻집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호가 제안했어요. 나탈리아, 우리 메뉴를 좀 늘려볼까요? 어떤 메뉴요?
당신 고향 조지아 음식이랑 우리 한국 차를 결합한 거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조지아 전통 허브티와 한국 녹차를 섞어봤습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민트를 한국 차와 블렌딩했죠. 첫 시도는 실패했어요. 맛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안 맞네. 비율을 조절해봐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완벽한 조합을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이 맛이에요. 민준호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데요? 부드러우면서도 향이 깊어요. 티에나몬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완벽해요. 우리는 새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 차 정말 독특한데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맛이에요. 판매도 하세요? 아직은. 꼭 팔아주세요. 집에서도 마시고 싶어요. 그 말에 저희는 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포장지에 담아서 온라인으로도 주문받기 시작했죠. 첫 달 매출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로선 큰돈이었어요. 나탈리아, 우리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저도 느껴져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 SNS에서 저희 차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평창 힐링 카페 티에나몬이 완전 대박. 조지아랑 한국 차의 만남 신세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건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준호 씨, 이거 우리 둘이서 감당이 안 돼요.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볼까요? 우리는 마을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차 포장 작업 도와주시면 일당 드릴게요. 김할머니가 먼저 나섰어요. 내가 할게.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보다 낫지. 저도 할게요. 나도. 마을 사람 10명이 우리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포장, 배송, 재고 관리까지.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민준호와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공한 거예요? 아직 시작이에요. 더 크게 키워봐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마을을, 우리를 받아준 이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2024년 가을 한별이는 돌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돌잔치를 열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죠. 떡, 과일, 음식이 가득했고 한별이는 돌잡이에서 붓을 잡았습니다. 오, 붓을 잡았네. 글 잘 쓸 상이야. 우리 한별이 학자 될 거야. 모두가 웃고 축하해줬어요. 그날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외국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한별이를 함께 키워주셨고요. 김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리야말로 고마워. 내가 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어.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너는 와줬잖아. 우리 마을 자랑이야, 나탈리아. 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민준호와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로 한 거예요. 나탈리아, 이제 작은 찻집으로는 한계예요. 공장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공장이요? 네, 제대로 된 생산시설이 필요해요. 주물량을 감당하려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은행 대출 받고 정부 지원 사업도 알아볼게요. 우리는 강원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우리 사업 계획서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요. 조지아와 한국의 융합이라. 지원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이런 창의적인 사업은 적극 지원해야죠. 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은행 대출 3억을 더해서 총 5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죠. 마을 외곽에 300평 규모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차 가공 설비, 포장 라인, 냉장 창고까지 갖췄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 20명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첫 출근 날 말씀하셨어요. 나 70평생 처음으로 월급쟁이 되네. 할머니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한별이 분유값 벌어야지.
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량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월 매출도 2억 원을 넘어섰죠. 그리고 저희는 대기업 납품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바이어가 평창까지 찾아왔어요. TN하모니 대표님이시죠? 네, 저희 제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샘플 마셔봤는데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우리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어요. 정말요? 네, 대신 품질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동시 입점했죠. 그 뉴스가 나가자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불임 극복한 조지아 여성, 한국서 연매출 10억 기업 일궈. 평창 산골 마을, 외국인 며느리 덕에 일자리 20개 창출. 한국과 조지아 차 블렌딩, 글로벌 시장 공략.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민준호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나탈리아 씨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저도 불임 치료 중인데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니. 주문이 또 폭주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죠. 준호 씨, 이거 어떡해요? 직원을 더 뽑아야겠어요. 우리는 마을 청년 5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서울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고향에 이런 좋은 일자리가 생길 줄 몰랐어요.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해 말 연매출이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부산, 대구에 직영점을 열었고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법무부에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나탈리아 바제우라 씨 맞으시죠? 네. 사업도 잘 되시고 한국어도 유창하시네요. 귀화 자격은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심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어 시험과 역사 시험을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모두 합격했어요. 드디어 허가가 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새 이름은 나민주로 지었어요. 나탈리아의 나, 민준호의 민, 그리고 자유를 뜻하는 주.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민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민주씨. 고마워요, 준호씨.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네. 축하해, 민주야.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를 받아주셔서요. 우리 손주 잘 키워야 해. 네, 꼭 그럴게요. 국적을 취득한 뒤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했어요. 수출도 시작했죠. 조지아를 시작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 제품을 보냈습니다. 나탈리아. 아니, 민주 씨의 이야기가 담긴 차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유럽 바이어들도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었죠. 준호 씨, 또 임신이에요. 정말요? 와. 네, 이번엔 딸이래요. 딸이요? 네, 한빛이라고 이름 지을까요? 좋아요. 한별이에게 동생이 생기는군요. 한빛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우리 아이 많이 낳아요. 얼마나요? 10명. 10명이요? 네, 제가 불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기적인데 많이 낳고 싶어요. 민준호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10명 낳아봐요.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였고 한국에 대한 보답이었죠. 연말 정부에서 표창장을 주셨어요.
중소기업 대상 남인주 대표. 시상식장에 섰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조지아에서 왔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희망을 잃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히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앞으로도 이 나라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준호가 물었어요. 민주야,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야말로요. 우리는 손을 잡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024년 겨울,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지아에 공장을 짓는 것이었어요. 민주야, 조지아에도 우리 회사를 만들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원료도 직접 구할 수 있고요. 저는 오랜만에 고향에 연락했습니다. 부모님, 언니들, 오빠들 모두 반가워했어요. 나탈리아. 아니, 민주. 한국 사람 됐다며? 응, 엄마. 이제 남인주예요. 자랑스럽다, 딸아. 엄마, 조지아에 우리 공장 세우려고요. 정말? 고향에? 네, 일자리도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조지아 정부와도 협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이 투자한다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이 착착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행복은 따로 있었어요. 한별이와 한비치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저녁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디서 왔어?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왔어. 거기가 엄마 고향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곳은 조지아지만 엄마의 진짜 고향은 여기야. 이 평창, 이 마을. 왜? 여기서 엄마가 다시 태어났거든. 다시 태어났어? 응. 엄마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한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나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어.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고 민준호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먼 길 왔죠? 그러게요.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네, 함께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눈이 내렸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평안함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제 집이었고 이 사람들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돌아보니 기적 같은 1년이었어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한국에 왔고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사업을 시작했고 국적을 취득했죠. 연말 마을 회관에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저를 받아줄까,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죠.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한별이를 함께 받아주셨고 일자리도 주셨고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남인주예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이 마을에서 이 나라에서 살 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님이 나서셨어요. 민주야, 우리야말로 고맙다. 내가 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어.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 다 도시로 가는데 민주는 우리 마을을 선택해줬잖아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준호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년엔 뭐 할 거야? 한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더 열심히 일하고 너희를 더 사랑하고
이 마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한별아. 한비치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다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불임의 나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민주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될 거였죠. 2024년 연말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민주 대표님, 연말 특집으로 인터뷰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데요? 올해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로 선정됐어요.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촬영팀이 평창 우리 집에 왔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나민주 대표님,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떠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1년 전엔 두렵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행복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눈보라 속에서 한별이를 낳던 순간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셨거든요. 그 순간 제가 진짜 이곳 사람이 됐다고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제게 생명을 돌려준 나라예요. 불임이었던 제가 엄마가 됐고 아무것도 없던 제가 사업가가 됐어요. 이 모든 게 이 나라 덕분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땅을, 이 사람들을, 이 문화를 사랑해요. 그리고 평생 여기서 살 거예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불임 판정받고 절망했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꿈 이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면 한국을 믿어보세요. 진심을 다한다면 이 나라는 당신을 받아들일 거예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호와 함께 마을을 걸었어요. 민주야, 오늘 인터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거예요. 준호 씨. 네.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요. 민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요. 당신이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마을 언덕에 올라갔어요. 평창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불 켜진 집들, 연기 피어오르는 굴뚝들, 저 멀리 보이는 우리 공장. 이 모든 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민주야, 우리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별이와 한비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었어. 아이들이 우리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한별아, 한비차.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창의 겨울밤, 우리 가족은 따뜻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남인주로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한별이와 한비치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찻집에 나가 일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겐 기적 같은 날들입니다.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조지아 공장 계획도 진행 중이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엄마처럼 사업가? 그것도 좋고 의사도 좋고 선생님도 좋아. 뭐든지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는 행복해?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 엄마처럼 행복할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너는 행복할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불임 판정을 받았던 그 나탈리아는 이제 없습니다. 희망을 잃고 인생을 포기했던 그 여자는 사라졌어요. 지금의 저는 남인주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고 한 회사의 대표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때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 배에 손을 얹으면 한별이와 한비치를 낳았다는 게 꿈만 같죠. 의사가 말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임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엔 두 아이가 있어요. 웃고 뛰고 떼쓰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준 건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걸요. 민준호를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옆에 누워있는 민준호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구나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저 낯선 외국 군인일 뿐이었죠. 10일을 함께 보냈지만 다시 만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민준호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연락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죠. 7개월이나 늦었지만 결국 저를 받아줬습니다. 나탈리아, 한국으로 와주세요. 함께 살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도 민준호는 매일 저에게 말합니다. 사랑해요, 민주야. 당신이 최고예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 되어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답합니다. 저야말로요.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민준호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배웠죠. 아이들을 볼 때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한별이는 이제 두 돌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말도 제법 하고 걷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한비치는 아직 어리지만 제 품에 안겨 있을 때의 그 무게감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자랐구나. 내가 낳았구나. 여전히 신기해요. 불임이었던 제가 두 아이의 엄마라니.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제가 겪었던 절망을 이 아이들은 절대 겪지 않게 하겠다고요. 아이들에게 매일 말해줍니다. 한별아, 한빛아,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는 엄마의 기적이야. 선물이야. 엄마는 너희 덕분에 행복해. 그리고 아이들도 제게 말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요즘 들어 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걸 느낍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불임이라는 꼬리표가 저를 짓눌렀죠. 나는 온전하지 못한 여자야. 나는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두 아이를 낳았어요. 사업도 성공시켰고 한국 국민도 됐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인정해주고 직원들은 저를 따라주고 손님들은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요. 남인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이 저를 받아준 덕분이에요. 이 나라가 저에게 기회를 줬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줬고 민준호가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저희에겐 큰 꿈이 있어요. 첫째, 아이를 10명 낳는 것. 둘째, 티에나모니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것. 셋째, 평창 마을을 한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만드는 것. 넷째, 조지아와 한국의 문화교류 다리가 되는 것. 큰 꿈이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불임에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 10명은 정말로 낳고 싶어요. 지금 한별이와 한비치가 있으니 8명만 더 낳으면 되죠. 민준호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2년에 1명씩 낳으면 16년이면 되네요. 그럼 50살 되기 전에 다 낳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린 이미 2번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더 키우고 싶어요.
지금은 한국 내 몇몇 백화점에만 입점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로 나가고 싶습니다. 조지아 공장이 완성되면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미국, 일본, 중국까지도요. 한국과 조지아의 만남 티에나모니. 이 브랜드를 세계인이 알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평창 마을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저를 받아준 이 마을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또 조지아와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 모두 제게 소중하니까요. 조지아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 한국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두 문화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업도 점점 번창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물량이 너무 많아서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예요. 월 매출이 10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도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마을에서 일하는 분들만 30명이에요. 김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민주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젊은이들이 다 돌아오잖아. 할머니,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들이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너 혼자 다 한 거야. 아니에요. 함께 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고 민준호가 함께했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이 모든 분들께 보답하고 싶어요. 올해 안에 서울, 부산, 대구의 직영점 3곳을 더 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본격화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상장도 하고 싶어요. 티에나모니를 코스닥에 올리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주식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은 저에게 생명을 돌려줬습니다. 희망을 줬고 사랑을 알게 해줬고 꿈을 이루게 해줬어요. 저는 조지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저를 품어줬고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고 이 문화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한국의 따뜻함, 한국의 포용력, 한국의 기회, 모든 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합니다. 평생 이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한국인으로 살겠다고,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너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이 나라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엄마처럼 너희도 이 나라를 사랑하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인생을 주셔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해주셔서, 민준호를 만나게 해주셔서, 한별이와 한비치를 주셔서,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아이들이 또 어떤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까? 사업은 어떻게 성장할까? 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모든 게 기대됩니다. 예전에 저는 내일이 두려웠어요. 불안했고 걱정됐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일이 기대되고 설레고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가요?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시나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절대 임신 불가능이라고 했죠.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사랑도 결혼도 가족도. 하지만 한국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2 아이를 낳았고 사업에 성공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기적도 없었겠죠. 그러니 부탁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이 땅을 밟아보세요. 한국은 당신을 받아줄 겁니다. 진심을 다한다면, 노력한다면, 사랑한다면요. 저처럼 당신도 이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평창 하늘 아래서 차를 우립니다.
한국의 녹차와 조지아의 허브가 만나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내듯이 제 인생도 두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별이와 한비치가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모든 소리가 제게는 행복의 멜로디입니다. 저는 남인주입니다. 조지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여자입니다. 불임에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여자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꿈을 꾸는 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저를 받아줘서, 당신이 저를 사랑해줘서, 당신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기회를 줘서,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이 나라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업을 더 키워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라고, 희망을 주는 나라라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라고. 저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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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입니다.